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 1이랑 2에서 뭐 했냐면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자유주의적 정의관, 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어땠는지 봤고요. 정의가 법에 실현되는 가능성,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법에 실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안에서 뭐 공통된 가치라고 합의된 내용들이 정의라면은 그것들이 반영이 되는 방법에는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이 됐다. 그래서 업적, 능력, 뭐 필요에 의해서 뭐 그런 내용들 봤었죠? 네. 그랬다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네. 이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에 대해서 다양한 불평등 현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보는 거죠. 실제로 사회 안에서 불평등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불평등 현상이 발생했다면 원인까지도 한번 알아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자 뭐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네요. 양극화, 공간 불평등, 약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네,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파레토 법칙은 뭐냐면 뭐 8대2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냐면 뭐 20%의 사람이 전체 그 부에 전체 부 있죠, 부 웰스. 그러니까 전체 총 그 자산 가치의 80%를 20%가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20%만 가지고 있겠네요. 그쵸? 네, 이건 불균형한 상태인 거잖아요. 너무 적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양의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탈리아에서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경제학자가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을 보니까 8대2로 20%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좀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8대2의 법칙은 꼭 경제 그 사회 그 국가 안에서의 경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전체 범죄의 80%는 뭐 20%의 범죄자가 저지른다. 뭐 백화점의 뭐 백화점의 소득의 80%는 전체 백화점 이용 인구 중 20%의 소비자가 다 산다. 뭐 이런 법칙들입니다. 한번 파레토 법칙을 그 구글링 해서요. 나무위키나 뭐 위키피디아 이런 데서 파레토 법칙을 보면은 재밌어요. 뭐 이런 8대2의 법칙이 뭐 무조건이야 라고 하면서 벌어지는 사회 현상은 아니겠지만 뭐 그런 법칙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함의하는 것은 사회가 불균형한 상태에, 그러니까 재화의 분배, 가치의 분배가 불균형한 상태에 있다. 지금 이 친구 보세요. 고민하고 있죠? 이 저울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무겁잖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뭘까? 하면서 그래서 저울의 수평을 다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해보자 이거죠. 네,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뭐냐면 뭐 자선과 기부문화 활성화,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들을 좀 갖자. 소득 재분배 정책, 국가가 나서서 그 너무 심화된 불균형을 조금 줄여주자. 또 사회복지제도 같은 맥락이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사회 불평등 현상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라는 말의 뜻을 먼저 보면은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 극은 뭐 북극 할 때 극 있죠? 양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양극단이냐면은 소득이 적은 쪽, 소득이 많은 쪽이 극단적으로 좀 비대화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균형적으로 이렇게 제가 4단원, 5단원에서 설명을 했을 때 불균형이 사회에 존재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개인이 자유롭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은 가치의 분배는 뭔가 업적이나 능력 그런 게 많은 분들한테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고착화되고 너무나도 뭐 말도 안 되게 극단적으로 변해버린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그 균형성 자체를 어느 정도는 갖추자.
어느 정도 그 격차를 줄여주자라는 뭐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사회 계층이에요. 네,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계급 사회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뭔가 문화적으로 또는 뭐 뭔가 보이지 않는 우리 몸과 마음으로 다 느끼고 있죠. 돈이 많은 쪽과 돈이 없는 쪽은 뭐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계층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쵸? 뭐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회 현상이고 그냥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걸 말로 풀어서 보면은 사회 구성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일종의 보이지 않는 그런 위계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보면, 사회 계층의 의미를 한번 보면 사회적 가치의 소유 정도에 따라서 위계가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의 집합체들이 이런 계층들이 있어서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지금 조선시대, 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옛날 시대랑 지금 소득 5분위 배율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뭔지까지는 뭐 정확하게 어떻게 측정을 하더라라고 뭐 볼 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써있죠? 소득의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클수록 소득의 불평등이 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06년도부터 15년도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쭉 올라가고 있죠? 네, 요 이제 불균형한 것들을 좀 매끄럽게 중간적으로 딱 그어보면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여기 근대 이전의 신분제도를 보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양반 부자, 뭐 돈 없는 양반, 뭐 그 천민,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 이거 뭐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뭐 설명도 나와 있네요. 근대 이전에는 소수의 특권 계층이 사회 지위와 경제적 부를 차지하고 다수의 지배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그죠? 오늘날은 대부분 법적으로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법이 없었으면 안 평등한가요? 그건 아닙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뭐 자연법이라고 뭐 사단화에서도 봤듯이 그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법으로 됐다는 얘기죠. 네, 봅시다. 자, 봅시다.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것은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뭐 그냥 그렇게 개념적으로 보고 수치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평등이 심해진다.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2012년을 제외하고는 상승하는 추세로 이는 보건, 문화, 교육 등 불평등이 이어져 사회계층의 양극화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가 이게 신경 쓰여서 한번 수식으로 보여드리면요. 자, 봅시다. 상위 20%의 소득이죠. 분의 하위 20%의 소득. 이 격차가 줄어들려면은 하위 20%의 소득이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값이 내려가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위 20%의 소득이 상승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전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떤 상태예요?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2012년을 제외하고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보건, 문화, 교육 등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계층의 양극화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 자,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계층 간에 중간계층의 비중이 줄어들고 상층과 하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뭐 상, 중, 하라고 본다면은 요런 형태였다고 봅시다. 근데 이게 요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상, 중, 하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양극단으로 소득 재분배가 양극단으로 이렇게 돼간다는 거죠. 문제점은 뭐냐? 사회 발전의 동력이 약화된다. 왜냐면은 내가 상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좀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굳어지면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죠?
위화감이 조성된다. 와, 누구는 뭐 미국에서 유명한 배우들은 자기의 아침에 먹을 커피를 조달하기 위해서 전용기를 띄우는 일도 있다고 해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죠. 위화감이 생기겠죠. 그죠? 네, 사회 통합을 져야 한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면은 어떻게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몸과 마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글로 표현되는 게 조금 뭐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글을 자주 보시고 하면은 공부가 편하게 되실 것 같아요. 자주 보고 익숙해지면. 자, 봅시다. 감소하는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율입니다. 중산층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네요. 네. 199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양극화 현상이 커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소득 5분위 배율이랑은 뭐 소득 5분위 배율에서 보여주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5분 또 나왔네요. 네. 자, 두 번째 공간 불평등 보겠습니다. 네. 공간 불평등의 원인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집중 개발하고 그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지역 개발 전략 때문에 공간의 불평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은 낙후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 문화적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고 상대적으로 발전된 주변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유발한다. 네, 이거 지금 요 글만 딱 읽어보면은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뒤에 예시 있을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보여지는 모습,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도시 농어촌 간의 불평등, 그쵸? 인구, 산업, 편의시설의 편중, 병원의 수로 보면은 편해요. 강원도의 약국수라든지, 뭐 아니면 서울 도심의 약국수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뭐 편하게 공간 불평등을 이해할 수 있죠. 그쵸? 누구는 병원에 가기 위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기 위해서 차를 끌고 가서 뭐 달려가서 이제 약을 사야 되는가 반면에 뭐 바로 내려가면 약국이 있다든지 병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공간이 어떻게 사람이 많이 몰리고 하다 보면은 더 좋은 시설들, 더 좋은 편의시설들 다 모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에는 조금 낙후되고 노후되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편익들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죠. 네. 도시 내부의 불평등입니다. 쪽방촌, 노후, 불량 건축물 뭐 밀집 지역, 쓰레기장 주변 뭐 도시 내 낙후 지역 열악한 주거 환경, 뭐 님비랑 핀핀 현상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중학교 때 배웠죠? 이거는 뭐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이거 모르면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님비 현상, 핀핀 현상 한번 찾아보세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쪽방촌이 뭔지 한번 설명이 나오고 있네요. 네. 쪽방촌은 도시의 빈곤층이 거주하는 좁고 협소한 방이 밀집된 거리를 말한다. 이게 쪽방촌. 쪽방촌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건강이 위협받을 수도 있고 낙후된 시설로 인해서 사고 위험에도 노출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쪽방촌 대표적인 도시 내부 공간의 불평등 형상의 사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꼭 이게 도시와 도시 간의 차이 말고도 도시 안에서도 불평등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앞에서 말했던 그 소득의 불평등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죽어도 결국 소득으로 결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지역별 의사 수와 약국 수입니다. 자, 서울이랑 간단하게 서울이랑 강원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파란 색깔 있는 거예요. 안 보여. 있는 건데 안 보입니다, 지금. 약국수가 키로당 약국수가 여기는 8개씩 있는데 있긴 있는 거예요, 지금. 수치가 있으니까. 그죠? 0. 몇 개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 자료 2번. 낙후 지역의 보건 의료 서비스 실태. 자, 육지와 먼 섬 지역에서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씨는 병원에서 반경 15km 이내에 보건소 약국이 한 곳씩 있는데 하나밖에 없대요. 여기는 약국이 쉬면 약을 못 구한다.
하나밖에 없는 약국이 쉬면 고혈압, 당뇨 환자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드셔야 돼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나 급한 외과 환자의 항생제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극단적인 공간 불평등 사례가 되겠네요. 그죠? 자, 1번, 2번을 바탕으로 대도시와 그 이외의 보건 현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을 해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세요. 네, 2번. 다음과 같은 공간 불평등 형상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보자. 네. 봅시다. 대중교통의 격차를 보고 있어요. 이것도 일시정지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우리가 4단원에서 약자가 뭔지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헌법 35조에 34조에 나와 있는 것들. 자, 사회적 약자 의미, 경제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형은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 빈곤층, 소상공인 등 헌법 34조에 나왔던 내용도 다 나와 있죠? 네, 양상이란 문제점,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등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문제점은 사회를 진출하고 승진 등에서 여성이 차별된다. 유리천장 현상, 신체적, 정신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노인, 어린이, 장애인, 어려움, 소외,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4단원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쵸? 네, 넘겨서 봅시다. 이 내용은 영상을 지금 재생할 수가 없어서 수업이 하면은 영상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나라별 실태네요. 유리천장이란 무엇이냐? 땡땡. 여성의 사회 참여나 직장 내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의미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승진이 안 되는 거죠. 너는 승진이 안 돼? 이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남자 사원을 먼저 승진을 시킨다거나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남녀 간 고등교육 격차 및 임금 격차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여성 기업의 의원, 의원 비율 이런 것들입니다. 유리천장. 단순히 직장 내에서가 아니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비율들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나왔네요. 네. 안 좋다는 거겠죠? 자, 소상공인 한번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은 대기업의 요구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개별적으로 대항하기가 어려운 사회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그렇죠. 예전에 자기 치킨 가게에서 자기 대기업 본사에서 자기들 젓가락이나 자기들의 용기를 꼭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해가지고 그러면은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식의 값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전국 가맹점주들의 협회들이 이익 집단을 결성해서 힘을 내자, 우리 맞서 싸우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 사회에서 불평등이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사회계층의 양극화는 사회계층 중 중간계층의 비중이 늘어나고 상하층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은 아니죠. 네. 당연히 넘어갈게요. 2번.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 현상으로 인한 지역격차를 공간 불평등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네, 3번. 대기업과의 불평등한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을 하겠죠. 네, 2번. 도시 내부의 공간 불평등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네. 쪽방촌이 증가한다. 앞에서 봤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다. 네, 봤죠? 앞에서? 네, 수도권의 인구가 감소한다. 이거는 수도권이 과밀화되는 게 빠지는 거니까 공간 불평등이 아닌 거죠. 과밀화를 해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시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 이거는 공간 불평등이라기보다는 사회 계층의 양극화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불평등이 일어났었잖아요, 지금까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